뭐 대표적인 그냥 반도체 기업만 따지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보통 432 정도, 삼성전자가 40% 정도 생산성이 있고요. 기준으로 4321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중국이 1.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실적으로 보면요, PER이 10도 안 돼요. 뭐 7이나 8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 이익을 얻은 기업이 이 정도의 주가 가치는 아주 낮은 편이다. 그런데 올해 150조 전망도 있고요. 다양한 그 기업 리포트들이 있는데 150조는 적은 편이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100% 보이는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혜연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시장 하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시총 1000조 원, 영업이익 150조 전망, 그리고 AI 반도체까지 이게 끝일지 아니면 시작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이야기 박준영 박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 성종일 채널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하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기술 담당했던 연구원도 했었고 인사과장도 했었습니다. 삼성 한 10년 정도 다녔고 반도체 업계 내에서 소부장에서 컨설팅, 뭐 강의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책 한 2권 정도를 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시총 1000조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경이로운 상승의 핵심적인 동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가볍게 보자면은 정치적인 동력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적 AI의 다른 실적에 다른 경제적 요인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은 뭐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그 글로벌 업계 탑5 안에 든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고 그때가 이제 2019년도 그다음에 전자업계 1등한 적도 있고 근데 그때도 주가가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주가 말하자면 작년 한 5월부터 아니 9월부터 시작된 삼성전자 그때 한 5만 전자 막 이랬었어요. 네. 5만 전자 그때 이후로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1년 안 됐는데 지금 16만 원, 17만 원 가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결국에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다음에 상법 개정 등에 따른 어떤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이 몰린 건 분명히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이 반도체 회사들이 이익률의 정상에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결국에 AI 반도체, AI 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었고, 그다음에 두 회사 반도체 회사가 특히 메모리라고 하는 비즈니스, 이제 더 저희 같이 나누겠지만 이 저장 매체 혹은 커머디티라고 해서 일반 제품에 불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의 가치가 엄청 커지게 되면서 게다가 이 회사 둘이 거의 독점과 과점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아주 기대가 돼서 이렇게 실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전에 삼성전자는 네. 조금 저평가 받아왔는데 네. 지금은 적정 평가를 위해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방송을 많이 하셔서 이제 되게 실력이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항상 저평가, 그 이머징 마켓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했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소위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이죠. 연금과 기금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401k라고 그래서요. 이 연금 자기들의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금에 자기들의 국내 주식을 비율을 아주 높였고 그것이 이제 실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개인 연금 소득자들한테는 이후 노후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형태로서는 그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준이 됐고요.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 뭐 6천 조 달러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0조 돌파한 거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요.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애플 또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몇론 얘기냐면 너무 중요한 게 그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가치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회사가 1년에 몇 조나 어떤 이익을 버는지는 둘째치고 그 돈이 모아져 버리니까 실제로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경영하기 너무 좋습니다. 임직원들한테 스타옵션 주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를 M&A 하기도 쉽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1등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뭐 그록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를 샀어요. 근데 그 회사를 29조 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조였습니다. 그럼 29조 원 사기 너무 부담스럽죠. 근데 시가총액이 몇 천조가 되니까 그 회사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실제로 우리나라 이 얘기하셨듯이 저평가가 너무 많이 돼 있고 실제로 외국인 투자들은 결국에 한국 투자자들한테 얘기가 가가지고 아니 니네 나라 연기금도 니네 거 안 사면서 우리한테 살아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게 너무 심했는데 이제 조금 조정이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신 대로 저평가에서 이제 이 적정가치 갈 수 있는 거 아직도 많이 남았다. 실제 우리나라가 연기금 쪽이 이쪽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지금도 정부에서 그쪽을 좀 제한을 하고 있죠. 그것까지 뭐 무리하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지금 뭐 현재 소위 나스닥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전 세계에서 1, 2등 하는 정도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머징 마켓이 아니라 이제는 탄탄한 산업들이 있다. 이랬었을 때는 엄청나게 적정 평가를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이 미국의 401k처럼 들어온다. 그러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초입이라고 보고 이 정부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다른 기간이 좀 돼서 몇 년 뒤에는 뭐 이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코스피 5천을 훨씬 돌파해서 뭐 그다음에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기타 기업들이 뭐 미국의 M7처럼 평가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들에 이제 일단 과도기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6만 전자에서 이제 15만 전자까지 네.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너무 가파른 상승세 때문에 이게 오버슈팅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뭐 일단은 지금 막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저희가 촬영 일정이 2월 지금 초인데 2월 11일 정도 되는데 이때도 보시면 이번 주도 저도 이제 방송 때문에 저는 이제 원래는 펀더멘털 투자하는 방식의 사람이라서 네. 잘 안 봐요. 네. 근데 이제 방송 준비 때문에 이런저런 거 많이 보고 저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랬을 때 지금은 되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도 막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근데 이번 주는 주로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사는 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런 거 조정이 많이 있는데 이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나가는 이유는 삼성전자한테 이익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자체가 QT 이게 이제 워시로 들었죠. 그러니까 다 날려버렸다고 닦아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FOMC 의장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런 그러니까 소위 퀀터티 Q 이제 뭐랄까 그 타이라죠. 좁힌다 그러죠. QE 이지 말고 그걸 물량 유동성을 줄이는 쪽에 정책을 하는 것 같다. 그럼 당연스럽게 돈을 걷어들여야죠.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빚진 거를.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는 얘기가 제일 많습니다. 가치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것들이 되게 조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필두로 해가지고도 여전히 이 저평가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냥 반도체 기업만 따지게 된다면 마이크론이라는 회사 있죠. 많이 아실 거예요. 반도체 메모리 3강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보통 4, 3, 2 정도. 그다음에 중국까지 1에서 이 외국 쉽게 삼성전자가 40% 정도 그 생산성이 있고요. 기준으로 4, 3, 2, 1 정도 하시면 되거든요. 중국이 1, 4, 4, 2, 1인데 마이크론 200개 안 돼요. 근데 마이크론의 PER이라고 돼요. 퍼라고 하는 PER이 몇 배냐면은 지금 35배 정도 됩니다. 35배.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 실적으로 보면요. PER이 10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7이나 8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그 정도 이익을 얻은 기업이 이 정도의 주가 가치는 아주 낮은 편이다. 근데 올해 뭐 얘기하셨다시피 그 멘트 하신 대로 150조 전망도 있고요. 다양한 그 기업 리포트들이 있는데 150조는 적은 편이죠. 예를 들면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 얘기했던 JP 모건이 얘기했던 거는 260조까지 나왔어요. 260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은 다 근데 개승이니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비싼 구간 아니라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얘기하실 때 너무 올라가지고 다들 이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들 올랐어요. 다들 올랐는데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100% 보이는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HBM3 시장까지는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최근 HBM4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껴서 잘 가고 있는 모습 네. 보이는 것 같았어요.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기술력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뭐 저도 이제 기술적인 걸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제가 뭐 현업 아예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를 갈았다. 예, 이번에는 명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뭐 하도 기술적인 걸 많이 이제 얘기하셔서 얘기 드리면, 삼성전자 HBM이 이렇게 뭐 원다이라고 얘기하죠. 단품 다이 있고 이거 감싸주는 게 패키지인데, 기존의 단품 다이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제품을 썼습니다 이번에. 근데 그게 제품을 그 더 좋은 걸 썼다는 건 생각보다 영향이 되게 커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반도체 하나를 동작할 때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앞선 세대, 그러니까 신제품을 쓸수록 전력 용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전력용이 떨어지게 되면 생각하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얘네가 삼성전자 문제가 옛날에 기억하시기 발열 문제 기억나세요 혹시? 발열 문제였다. 근데 발열 문제가 전원기가 덜 들어가니까 발열이 약해져요. 그럼 발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가 있어요. 원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요새 카조 이슈 많이 되는 거, HBM4부터는 뭐 시스템 반도체 로직 다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품질로 대두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자기 내부에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그거를 TSMC 맡겨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그 로직 다이의 소위 얘기하는 선단 공정,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썼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급 속도라고 얘기하는, 보통 제덱이라고 하는, 그 제덱이 뭐냐면은 다들 전자회사나 반도체에서 모여가지고 이 다음 제품이 어떻게 스펙 규격이 될지를 논의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제덱 스펙이 보통 8기가 bps라고 해서 8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가 11.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높은 거죠. 예, 그런 상태인데 하이닉스는 얼마인지 밝히지는 않는데 스펙은 만족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한테는 거꾸로 자기들의 그 소위 자물쇠가 되는 게, 본인들이 2년 전에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가 승인을 받을 때, 그때가 HBM3입니다. 그때가 삼성 하이닉스가 오버 스펙을 제시했어요. 지금처럼 비슷하게. 그때 숫자까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하이닉스가 승인 받았던 것도 그때도 자기들도 제덱보다 오버 스펙을 해서 줘서 그때 오케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삼성전자가 2년의 부침을 겪고 정확히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HBM4뿐만 아니라 HBM 이후의 거라도 삼성전자가 미리 한 단계 점프업했던 기술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업계 전망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주가로 기술이 바로 주가를 반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반기 때까지, 매년 상반기로 말씀드린 거는 그 HBM4가 들어가는 게 엔비디아 루빈 칩인데요. 베라루빈 이런 칩들이 하반기 때부터 실제 출시됩니다. 그건 물론 매출을 일으키는 건 올해 2분기부터 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해 1월, 그러니까 2월 말부터 출하한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이익 잡히는 거는 이제 2분기부터가 많이 잡힐 텐데, 실제 물량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쪽은 아마도 하반기 때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 상반기 때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우세해 있을 것 같아요. 우세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뭐 6대 2대 2로 잡거든요. HBM에 대한 어떤 공급량이나 이익을 하이닉스가 6, 삼성전자가 20, 그러니까 2,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2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4분기 숫자는 하이닉스가 56, 삼성전자가 22, 마이크론 21이었어요. 이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가 지났을 때, 올해 마무리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30 정도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많죠. 마이크론 조금 만만치 지금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두 회사들은 경쟁하고 엔지니어들 상당히 힘들겠고, 그래서 동료들 많이 힘든데, 그래도 기업의 가치나 독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 두 회사가 HBM4를 다루고 소위 용호상박이라고 하죠. 호랑이와 용이 싸우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다. 예전처럼 삼성전자가 허덕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당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올해 하반기 때는 HBM4 쪽의 물량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 6, 7만 원대에서 고전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나 조직 문화에서 바뀐 점이 있을까요? 재밌는 질문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익을 많이 얻게 된 거는 HM4의 승인이나 어떤 그 얘기한 대로 명품 이를 갈았다 여부는 이 하반기 때 만들어지는데 지금 갑자기 뻥 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단품 디램이라고 해서 원래는 옛날에 그 저기 얼마 전에도 동료를 만났는데 원래 버릴까 했던 디램들 다 팔았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실제로 재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무도 안 사는 버려야지 하는 것도 갑자기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난리도 아니어서 이제 다 팔게 됐고 이 소위 단품 디램의 역량 때문에 실제로 늘어났고 물론 단품 디램이 뛰어난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직 문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좋아진 것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조직이 안 좋을 때 조직의 쇄신도 일어날 수 있지만 조직이 좋을 때 쇄신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의 하나 단초는 이게 뭐 밖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밖에 계신 분들이 이제 듣기로는 주로 이제 뭐 그 대표이사나 이런 정도 얘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부 임직원들도 아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삼성이나 하이닉스 내부 임직원들은 회사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도 다닐 때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저기 MC님도 이 유튜브 채널에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시키는 것도 많고. 아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내부 임직원들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저도 이제 인사팀 있을 때 인사팀장이 했던 아주 인상적인 얘기 기억납니다. 직원은 무조건 월급이 20%가 부족하대요. 자기한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도 많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임직원 얘기 들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잘 모르고요, 자기들은. 자기가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바깥으로 봤을 땐 조직 문화가 별 개선된 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많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이 최근 삼성의 파운드리 파트너십을 강조를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 젠슨왕이라는 사람이 뭐 대만 사람 같지만 거의 미국 사람 수준입니다. 블러핑을 되게 잘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HBM3E 쪽에 어프로브했다는 표현이죠. 사인해가지고 좋다 했던 거. 그 뒤로도 1년 넘게 소위 승인은 안 됐거든요. 하나의 이제 자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패밀리스 회사는 자기들의 소위 협력사를 많이 거둘수록 좋고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는 대만 출신들의 두 사람이죠. 엔비디아 젠슨왕하고 모리스 창 다 대만이라 그래서 대만이 난린데 근데 그 대만이 좋다고 대만이 기술이 안 좋다고 해서 대만 거를 쓸 수도 있는 건 아닌 것이고요. 대만 TSMC가 너무 비싸거든요. 결국에 다른 파트너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뭔가 나아지는 퀘스천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단 한 번도 엔비디아랑 비즈니스가 끊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났을 뿐이지 연구개발 단계나 평가 단계에서는 엔비디아, 메타, 구글 모두가 다 삼성전자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큰 비즈니스 수주가 올 것인가 말까는 그 다음 얘기인 거고 당연스럽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다른 빅테크 회사들이 현재 정책인 상황도 있죠. 이 미국에 갖고 있는 세계 전략에서 자국 보호주의 정도로 돼 있거나 아메리카 대륙을 지키겠다는 마인드가 강하지 중국이 갖고 있는 대만에 대한 어떤 침묵 문제나 대만에 대한 복속 여부 같은 것들을 지금은 좀 손 놓고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 TSMC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또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북 통일 여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진짜로 중국이라고 하는 그 서구가 봤을 때는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국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성이 있죠. 그럼 당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소위 서구라는 데에서는 그나마 누가 있지? 삼성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언들은 무조건 중요하다. 게다가 이제 이번에 아시겠지만 수많은 우리가 다른 질문도 있겠지만 수주 몇 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미국에 지어지는 공장 팹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사람들이 공장이라면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팹이라고 해주는 게 좋은데 팹이 있을 때 TSMC는 보통 3나노 공정을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그보다 앞선 2나노 공정으로 셋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TSMC는 자기가 잘하고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본사가 항상 제일 좋은 걸 만들고 소위 얘기하는 다 해외 지사는 본사보다 무조건 한 세대 뒤에 걸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자기가 잘하지 못하니까 2나노짜리를 바로 미국에 넣었어요. 그럼 당연스럽게 공정이 3나노, 2나노에서 막 확 좋아지지 않더라도 개선은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국에서 그냥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엔비디아가 안 쓸 리가 없죠.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일단 가장 큰 대항마로서 정치적 상황으로서 미국의 지역적 우위 때문에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삼성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전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 시총 1000조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 외에 우리 경제와 증시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모든 전자제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만 TSMC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잘 되게 됐느냐. 여러저러 이슈도 있고 삼성전자 못한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것과 TSMC라고 하는 대만 회사, 말하자면 미국 경제와 대만 경제가 엮이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대만이 반도체 하나 가지고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봤더니 우리나라는 반도체도 있고 다 있는데 특히 반도체가 이 속도 같은 측면이나 용량이나 기능 측면에 TSMC 물론 중요한데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진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은 미국 경제 빅테크 회사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과 그럴 수가 있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이제 메모리 센츄리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나왔어요. 우리 앵커님께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자율주행차가 딱 나왔을 때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랑 어디가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딱 보시기에도 자율주행차 나왔다. 자율주행차 그러면 자율주행차 시스템? 그쵸? 네. 자율주행차 관련된 반도체가 잘 팔릴 것 같잖아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잘 팔리는 거 당연하죠. 다들 다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물체 인식을 하거나 사람을 인식해서 멈춰야 되는데 이게 0.1초만 늦게 인식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건 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하냐? 바로 메모리가 중요해집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아무리 용량이 빨라도요 정보가 안 들어오면 읽질 못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그 읽는 기능이 D램이에요. 말하자면 D램 개수가 몇 개가 없으면 아무리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속도가 안 나오면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빅테크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새로운 모든 제품의 속도 측면에 속도를 엄청나게 높였던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디타 등등 회사들이 속도를 되게 높여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높여왔자 메모리가 못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 메모리 개수가 메모리 용량이 메모리 성능이 속도나 모든 성능에 되게 중요해진 거죠. 이런 거를 이제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 방금 말씀하셨죠. 젠슨 왕이 이번 1월에 있었던 CES라고 가장 큰 가전 박람회 있죠. 그래서 기조연설할 때 이것저것 막 새로운 반도체를 막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 뭐냐? 그때그때 다 낸드 D램이 다 필요하다고. 결국에 메모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반도체가 미국 경제 패밀리스 회사에 엮여지는 형태가 됐다. 이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강하게 있잖아요. 근데 제조업에 AI를 넣는데 또 뭐가 필요해요? AI면 무조건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 자체로서 미국 경제와 연결된 게 많아졌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조업 AI, 이 젠슨 왕이 깐부했을 때 왔는 이유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관련된 것도 있었지만 그때 누구 있었냐면 정의선 있었죠. 정의선 회장. 그 사람 뭐 한 거죠?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틀라스 로봇 같이 만들려고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 늘려고 한 거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젠슨 왕이나 모든 패밀리스 회사가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제조가 망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제조를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전 사람 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랑 중국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중국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관련된 뭔가 자동화를 해주기 위한 데이터를 얻거나 혹은 자동화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이 있을 수 있는 우리밖에 없다. 이 파급 효과는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람 자체도 있지만 반도체가 기반이 되어지는 AI 쪽의 제조업 자동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것들은 파급 효과가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세계가 올 수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 하나 메모리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삼성의 주가와 시장 평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사실 삼성의 진짜 힘은 기술력이죠. 2부에서는 삼성의 AI 반도체와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